끔찍한 전쟁, 클론 전쟁 속에서 공화국은 두 개의 주력 함대를 선보이는데요. 먼저 병력을 운송하는 어클러메이터급 범은하 군용 강습함이 있습니다. 줄여서 어클러메이터 순양함이라고 하는 이 함선은 클론 전쟁 때 또 다른 주력 함선 베나터급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길이는 752m입니다. 이 크기의 여타 함선들과는 달리 행성 표면에 착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체의 아랫부분 양쪽에는 지상과 닿는 플랫폼이, 가운데에는 건십을 비롯한 전투기의 경납고가 있습니다. 선원 700명과 클론 병사 16,0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스피더바이크 320기, LAAT-I 66기, LAAT-C 14기, ATT 워커 48기, SPHA-TS 36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어클러메이터급 범은하 군용 강습함은 1차 지오노시스 전투에 처음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라일로스 전투와 2차 지오노시스 전투, 운바라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어클러메이터 순양함과 마찬가지로 공화국의 주력 함선, 바로 베나터급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있습니다. 베나터는 군용을 비롯하여 다용도로 사용되었기에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클러메이터에 비해 납작한 디자인과 두 개의 함교가 눈에 띄죠. 그래도 길이는 그보다 긴 1137에서 1155m 사이라고 하네요. 이상하게도 가격은 어클러메이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했나봐요. 선체 아래에는 순양함이 도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 도킹장을 통해 워커 및 병력을 직접 투입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선체 양옆에는 크기가 작은 경납고가 있고요. 선체의 윗부분에는 거대한 경납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이 함선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경납고가 후에는 적의 침입에 용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장교 및 조종사를 포함한 선원 7,400명과 부대원 2,0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알파3 님부스급 V윙 스타파이터 192기, 에타2 액티스급 경요격기 192기, 아크 170 스타파이터 36기, LAAT-I 40기, ATT 워커 24기, 그리고 정확한 수를 모르는 클론 Z95 헤드헌터와 셔틀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베나터급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크리스토퍼 시스 상공전에 참전했으며 이후 라일로스 전투, 멀레벌런스 호 공격, 코로산트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공화국이 꼭 거대한 전함만 끌고 다니진 않죠. 크기는 작지만 속도가 빠르고 화력도 만만치 않은 아퀴텐즈급 경순양함이 있습니다. 아퀴텐즈는 앞서 소개한 어클러메이터와 베나터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경순양함입니다. 길이는 325m이며 함교가 T자형으로 훗날 제국에서 사용될 전함들과 비슷하네요. 장교 및 조종사를 포함한 선원 100명과 승객 1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랜드스피더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아퀴텐즈급 경순양함은 살로카미 전투와 링고 빈다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카다보 행성에선 토그르타족의 키로스 행성 주민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아퀴텐즈가 전투용이라면 외교용도 있어야겠죠. 바로 컨슐러급 순양함이 있습니다. 물론 전투용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어요. 컨슐러는 초창기에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요. 이 빨간색은 외교의 면책 특권을 드러내고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클론 전쟁이 발발하자 빨간색에서 공화국 전함과 비슷한 회색 빨강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길이는 115m입니다. 전체 선원 9명과 승객 16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컨슐러급 순양함은 제다이 마스터 콰이곤 진과 파다완 오비안 케노비가 무역연합과의 외교 문제로 나부 행성에 갈 때 사용되었고, 제다이 마스터 요다도 토이다리아 왕국과의 외교 문제로 로고사 행성의 달로 향할 때, 파드메와 쇼크트루퍼 부대가 스키피오로 향할 때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은하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상병들은 의료기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이래서 펠타급 호위함이 있는 겁니다. 펠타급 호위함은 주로 부상병들을 의료기지로 이송하는 데 쓰였으며 이 밖에도 식량, 의료물자, 그리고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쓰였습니다.
펠타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엔진부에 있는 두 개의 날개입니다. 이 날개로 출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길이는 282m입니다. 장교를 비롯한 선원 900명과 부대원 2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펠타급 호위함은 라일로스 행성에 물자 보급을 했으며 멀레벌런스호의 비상으로 의료기지에 있던 환자들을 이송시키고 아소카와 베리스 두 파다원의 보급 전달 임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아, 지루하다. 다 거기서 거기인 함선들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IPV-2C 스텔스 초계함입니다. 스텔스함은 시범용으로 제작된 비밀병기이며 육안으로나 스캔으로나 절대 볼 수 없는 클로킹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길이는 99.71m입니다. 선원은 아직 명확한 수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PV-2C 스텔스 초계함은 제다이 기사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조종하여 크리스토프 시스 행성 상공에 있던 트렌치 제독의 드레드노트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유지 및 운용 비용이 엄청나서 공화국은 이 함선을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물자 보급이나 이송하는 데 있어 크기만 조금만 더 작았더라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누급 수송선입니다. 누급 수송선은 2부에서 설명할 람다 셔틀에 조상격되는 수송선입니다. 누급은 양쪽에 접이식 날개가 있으며 화물칸이 있는 경우 선체 상단에 긴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은 신기하게도 상승 혹은 하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체 하단에는 자기장 클램프가 있어 탈출 포드나 소형 기체를 부착하거나 큰 화물칸을 탑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길이는 18.9m입니다. 승객은 30명이고 조종사는 2명입니다. 누급 수송선은 크리스토프 시스 행성으로 파다완 아소카 타노가 보내졌으며 류시 달로 코디 사령관과 렉스 대위가 방문한 적도 있고 링고 빈다에서 클론 트루퍼 텁을 이송시키는 임무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셔틀 말고도 제다이들의 셔틀도 필요하죠. 바로 T6 셔틀이 있습니다. T6 셔틀, 즉 제다이 셔틀은 특이하게도 날개가 조종석을 중심축으로 돌아가는데요. 착륙할 때는 가로로, 비행할 때는 세로로 날개가 회전합니다. 이는 이후 반군의 B-윙 스타파이터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용 캡슐이 있습니다. 길이는 22.8m입니다. 조종사를 포함한 승객은 4명입니다. T6 셔틀은 아나킨과 오비안, 아소카가 펠루시아 행성으로 추락했을 때, 플로와 아소카가 플로롬으로 향할 때, 아나킨이 파드메와 클로비스를 데려갈 때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더 작고 외교용으로 쓸 셔틀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에타급 셔틀입니다. 에타는 공화국 의원이나 제다이들이 외교를 목적으로 사용한 셔틀입니다. 누급과 마찬가지로 양옆에 접이식 날개가 있으며 선체의 상단에는 큰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에타는 진짜 편리하다고 하네요. 길이는 14.2m입니다. 조종사 2명과 승객 1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언디크루급 점프 스피더 2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에타급 셔틀은 셀로카미 전투에서 아나킨과 아디 갈리아가 블리파의 구축함에 잠입할 때, 오비완과 킬란이 날허타로 갈 때, 아나킨, 오비완, 그리고 아소카가 모르티스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시브 펠퍼틴 의장에 개조된 셔틀로 만달로우 행성으로 갔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럼 이제 자러... 분리연합 함선 빼먹으셨네요. 망할. 분리연합군의 주 함대 중 하나죠. 바로 뮤니피센트급 은하 호위함입니다. 뮤니피센트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함으로 적의 주요 전함을 빠르게 격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길이는 825m입니다. 선원 200명, 아니 200개와 배틀 드로이드 15만 개가 탑승할 수 있고 벌처 드로이드 48기, 쉘시패드급 셔틀, 그리고 DS-D1 난쟁이 스파이더 드로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뮤니피센트급 은하 호위함은 루고사 행성의 달에서 공화국 순양함을 공격했고
크리스토프시스 전투, 라일로스 전투, 보타오이 전투, 쿠엘 전투, 코로산트 전투 등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분리파의 또 다른 전함으로 리큐선트급 경구축함이 있죠. 리큐선트는 본래 상행 길드에서 사용하던 구축함이었는데 클론 전쟁 때 그리버스를 비롯한 분리파 사령관들이 종종 사용했습니다. 공화국 전함들에 비해 느리고 기동성이 낮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사용했다고 하네요. 경납고는 양쪽으로 작게 2개가 있습니다. 길이는 1187m입니다. 선원 300개와 배틀드로이드 4만개 정도가 탑승할 수 있고 C9979 상륙정 1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리큐선트급 경구축함은 셀루카미 전투, 카미노 전투, 아락시스 전투, 그리고 코로산트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분리파의 마지막 주력 전함으로 프로비던스급 드레드노트가 있습니다. 어째 생긴 게 상어를 닮았습니다. 프로비던스는 전방에 함교가 있고 첨탑 위에는 전망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의 공격을 빗나가게 하거나 흡수하는 열 차폐막이 있는데 이게 또 골 때립니다. 운용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뢰 발사 시 차폐막을 낮춰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골 때리죠. 이 함선은 특이하게도 2개의 종류가 있는데 소형 모델은 길이가 1088m, 대형 모델은 2177.35m입니다. 선원 900개와 배틀드로이드 150만 개가 탑승... 뭐? 150만 개라고? 아무튼 벌처 드로이드 120기와 드로이드 트라이파이터 120기, 하이에나급 드로이드 폭격기 10기, 이 밖에도 HMP 드로이드 건십, AAT, MTT, 드로이드 상륙정 등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던스급 드레드노트는 크리스토프시스 전투에서 트렌치 제독이 몰았으나 아나킨이 조종한 스텔스함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후 카미노 전투, 운바라 전투, 카토 네이모디아 전투, 그리고 코로산트 전투 등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게 또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루크레 헐크급 LH-3210 화물수송선입니다. 루크레 헐크급 화물수송선은 무협연합이 사용하던 수송선인데요. 하지만 클론 전쟁이 발발하자 분리연합군의 전투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도넛 모양의 링과 그 안에 코어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어십은 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경납고의 출입구는 2개로 엄청나게 크죠. 이 함선이 거의 무적에 가까워서 그냥 함선으로 때려박지 않는 이상 파괴되기 쉽지 이걸 또 해내네. 길이는 3356.9m입니다. 선원 150개와 지휘관 25명, B1 배틀드로이드 13만 9천개가 탑승할 수 있고 C9979 상륙정 50기와 벌처 드로이드 1500기, MTT 550기, AAT 6520기 등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루크레 헐크급 전투함은 나부 전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시스 전투, 라일로스 전투, 롤라사유 방어전, 그리고 코로산트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공화국에게 건십이 있다면 분리파에겐 C9979 상륙정이 있습니다. 이 상륙정은 무역연합 그리고 후에는 분리연합이 사용한 대형 수송선입니다. 특이하게도 조종사는 없고 중앙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고 하네요. 크기가 크기인지라 이 상륙정 하나로 취약한 행성 하나는 그냥 지배한다고 하네요. 진짜 깡패입니다. 선원 88개, 배틀드로이드와 드로이데카 최대 2500개가 탑승할 수 있으며 AAT 114기, MTT 11기, NRN99 퍼슈에이더급 드로이드 강습기 등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C9979 상륙정은 나부전투, 류시달의 공화국 전초기지 습격, 펠루시아 전투, 그리고 다소미르 침공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분리파의 함선을 말하는데 얘가 빠진다? 정말 미친거죠. 네, 바로 서브주케이터급 중순양함, 그 중에서도 멀레벌런스호가 있습니다. 멀레벌런스호는 제가 클론전쟁 이야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아무튼 이 죽음의 함선은 거대한 크기의 메가이온 대포가 양쪽으로 있고 이온 대포는 원자로에 동력을 공급받아 작동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포가 발사되면 거대한 원형 충격파가 나가 적 함선의 동력을 떨어뜨려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길이는 4845m로
베나터의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체 내부에는 자체 철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빠른 보급 전달과 병력 배치를 한다고 하네요. 선원 23,350개와 배틀 드로이드 6만 개가 탑승할 수 있고 벌처 드로이드 144기와 하이에나급 드로이드 폭격기 48기, 이 밖에도 드로치급 탑승선과 셔틀 등이 있습니다. 멀레벌런스 5는 아브리가도 성계에서 플로큰의 함대를 파괴했으며 이 밖에도 여러 공화국 함대를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아나킨의 Y윙 편대에 의해 역습을 받고 끝내 안타 행성의 죽은 달로 추락합니다. 지원선으로 루크레 헐크만 있기엔 뭔가 밋밋하죠. 그래서 DH 옴니 지원선이 있습니다. 옴니는 상원 물자 운송을 목표로 제작되었으나 클론 전쟁으로 분리연합군을 지원하는 용도로 변모했습니다. 크기도 상당한데요. 가운데 함교를 없애고 양쪽을 붙이면 완전 데스스타입니다. 길이는 908.78m이고 너비까지 알려드리자면 1257.32m입니다. 선원은 아직 안 알려져 있고요. 다량의 C9979 상륙정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DH 옴니 지원선은 다소미르 침공, 스키피오 전투는 그냥 빠졌지만 운바라 전투와 아낙시스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분리파의 셔틀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쉘시패드급 수송 셔틀이 있죠. 쉘시패드는 무역연합과 분리연합에서 사용된 근거리 셔틀입니다. 디자인도 독특하죠. 이는 네이모디안 종족의 병정풍뎅이와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셔틀에 거대한 지느러미가 두드러지네요. 쉘시패드에서 파생된 셔틀이 또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쉘시패드의 길이는 14.4m이고 중간 화물칸이 더 길어진 쉘시패드급 타입 B 셔틀은 20m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종류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실리패드 셔틀은 14.4m입니다. 선원 4개와 승객 8개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쉘시패드는 로디아 행성으로 누트걸레이가 이동할 때, 방코의 행성으로 아나킨과 오비안이 추락할 때, 나부 행성에서 누보 빈디 박사가 타고 도망치려고 할 때, 여러 곳에서 사용됐고 B타입은 롤라사유 행성으로 공화국 일행이 잠입할 때 사용됐으며 맥실리패드는 드로이드 잠입 부대가 사용했고 클론 트루퍼 텁을 이송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위에 설명한 함선들 외에도 펠퍼틴 의장의 전용 셔틀인 세타급 T2C 셔틀과 아소카와 파다원들이 사용한 팔라딘급 초계함, 그리고 6만 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헤이븐급 의료기지가 있으며 분리파의 하드셀급 범은하 수송선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워즈 속 모든 함선 일부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네요. 17개라니. 최대한 비중 있는 우주선들을 다루었으니 생략된 우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